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, 바로 그 최근 열린 대통령 후보 토론회 경제 분야.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후보들 주장이랑 공방도 많았는데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, 핵심만 좀 뽑아보겠습니다. 네, 이번 토론회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. 첫 번째는 역시 저성장 문제, 그리고 민생 경제.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. 그리고 또 하나면 이제 혹시 트럼프 시대가 다시 오면 통상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. 이거였죠. 맞아요. 후보들마다 해법도 다르고 또 부딪히는 지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국내 경제 문제, 저성장하고 민생 어려움, 여기에 대한 후보들 생각부터 좀 볼까요? 진단이랑 해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일단 김문수 후보는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. 기업하기 좋게.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. 자영업자 채무 조정이나 건설업 지원 이런 구체적인 약속도 있었고 R&D 투자 얘기도 했네요. 반면에 권영국 후보는 좀 다른 각도였죠. 그렇죠. 성장은 좋은데 그 이면의 불평등이 문제다. 여기에 딱 집중했어요. 그래서 부자 증세, 공정한 분배,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걸 주장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너무 성장만 얘기한다고 비판했죠. 이준석 후보랑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다. 딱 이렇게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어요. 특히 이재명 후보가 예로 들었던 걸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호텔 경제학 논쟁, 그게 있었죠. 아, 그 호텔 예약 취소 비율요? 네. 근데 단순히 예약 취소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그게 실제로 경제 전반에 얼마나 효과가 있냐. 그러니까 승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. 그리고 지역별로 최저임금 다르게 하자.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. 이재명 후보는 단기와 장기 두 가지를 다 얘기했네요. 네, 그렇죠. 일단 당장은 추경으로 내수부터 살리고 길게 봐서는 이제 AI나 재생에너지, 문화산업 이런 미래 먹거리를 키워서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. 이런 입장이었고요. 또 성장이 있어야 나눌 것도 있다. 이 점도 강조했죠. 토론 때 보니까 정말 날선 질문들이 많이 오갔더라고요. 특히 자료들 보면 이준석 후보 질문이 좀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이 많던데요. 맞습니다. 아까 그 호텔 예약 발언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경제순환, 승수효과 이런 개념을 딱 짚으면서 파고들었죠. 이재명 후보는 그건 경제순환을 쉽게 설명하려던 거다 이렇게 해명했고요. 네네. 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그 전 국민 AI 지원 공약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, 예산은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 정년 연장이란 청년 일자리 충돌 문제, 또 임금 안 깎고 주 4.5일제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했어요.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많이 했군요. 네,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두값 120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맥락을 물으면서 물가 인식을 좀 문제 삼았고요. 그리고 노란봉투법 추진할 거냐, 또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반대하는 거 맞냐 이런 것도 물었죠.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요? 이재명 후보는 각각 이제 원재료값 얘기였다, 노동권 보장은 필요하다,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답했습니다. 그리고 토론 중에 좀 다른 얘기지만 권영국 후보랑 김문수 후보 사이에 과거 정부 비상계엄 문제로 엄청 격한 논쟁이 있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잠깐 토론 주제가 경제에서 정치로 확 넘어갔었는데요.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그 내란 책임론 제기하면서 사퇴하라고 했고, 김문수 후보는 계엄 다치는 잘못됐는데 내란 인질은 재판 중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격앙됐었죠. 네.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기본소득 있지 않냐 물었더니 김 후보가 잘 몰랐다.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에 동의 안 한다. 이렇게 답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. 국제 통상 문제.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여기에 대한 전략은 좀 어땠나요? 여기서도 후보들 생각이 꽤 달랐어요. 이준석 후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. 냉정하고 전략적으로. 이걸 강조했죠. 우리가 가진 반도체나 배터리 경쟁력, 또 안보 기여도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이랑 협상하고 일본 관계로 실용적으로 풀어가자. 이런 주장이었어요. 이재명 후보는 좀 더 신중론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. 네, 국익 우선 원칙은 같은데 섬세하고 유능한 협상이 필요하다. 너무 서둘러서 타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봤고요. 수출 시장이나 품목을 좀 다변화하고
내수 비중을 키우자 이런 대안도 내놨죠. 다른 후보들은요?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다. 이걸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뭐 통상뿐 아니라 안보, 북핵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풀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. 권용국 후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아예 약탈적 통상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굴복하면 안 된다. 다자 외교로 맞서서 경제 주권을 지켜야 한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이 통상 문제에서도 이준석 후보 지적이 좀 날카로웠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중국 대만 관계 발언, 그 쎄쎄쎄 발언이 있잖아요. 그걸 언급하면서 외교적 입장이 좀 일관성이 있냐, 신뢰할 수 있냐,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. 아, 네.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익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, 이렇게 반박했고요. 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 센터 공약, 이걸 거론하면서요. 주 에너지원이 풍력인데 이게 안정적이냐, 또 중국산 설비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재생에너지,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구체적인 대안을 묻기도 했습니다. 와, 오늘 토론 내용 쭉 정리해보니까요. 정말 경제 살리는 법이나 통상문제 해법에 대해서 후보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. 이게 확 느껴지네요. 네, 성장 먼저냐, 분배 먼저냐,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냐, 또 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.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아주 선명했죠. 토론에서 오간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나 답변, 때로는 뭐 격한 설전, 이런 걸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토론 스타일이라든지 예상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모습까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시면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. 맞아요.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후보가 그리는 미래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란 얼마나 같을까? 또 그 약속들이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